자, 얘들아, 오늘 일단 미적분 I반 두 번째 시간이 될 거고요. 고3으로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는 파트를 자세하게 다루면서 일일이 기존의 어떤 수열의 특징,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 같은 것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 그의 그 파트 이제 일부분이 되는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일단 소단원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게.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다 다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미 수열의 극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왜 거기서 유독 등비수열이라는 한 종류만 따로 떼어내서 얘의 극한을 다시 다룰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수열이라는 게 등차도 있고요, 뭐 등비도 있고, 뭐 개차 수열, 무슨 수열, 피보나치 수열 되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등비 수열에 대해서만 따로 소단이 또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이 등비 수열만이 가진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 특징이 문제로 출제하는 문제화를 하기가 좋기 때문에 얘만 좀 따로 다루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뭐부터 볼 거냐면 일단 등비수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쌤이 어떤 AN이라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얘는 첫 번째 항인 A에다가 매번 등비 같은 비율이 곱해지는 수열이죠.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건 수의 나열이어서 수가 이렇게 진행돼 나갈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처음에 2였고 다음 6이었고 그 다음 18이었고 그 다음 54였다고 치면 같은 비율, 즉 공비 R이 계속해서 똑같이 곱해서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수열일 텐데 여기서의 R은 3이 되니까 이 B라는 게 지금은 3이 되겠죠. 괜찮니? 공비가 3이고 이렇게 나아가는 수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이 n-1번 곱해지게 되면 이게 AN이다 라고 정의를 했었어. 일반항을 정의한 거지.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공비를 한 번 곱하네,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두 번 곱하네, 네 번째 항은 세 번 곱하네이기 때문에 n번째 항은 n-1번 곱하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게 돼? 이렇게 일반항을 세워줬던 경험이 수원에서 있을 거야. 괜찮아?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극한이야 얘들아. 수원에서야 그냥 여기서 끝냈죠 게임을. 근데 극한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이 끝까지 갔을 때 끝자락에서 얘가 결국엔 수렴할 것이냐 아니면 발산할 것이냐 라고 구분을 좀 지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아래 범위를 나누면서 우리가 얘가 과연 수렴할 건지 발산할 건지 체크를 할 거야. 자, 잘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R이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진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R이 3입니다. R이 3이야. 그럼 첫 번째 항이 만약에 A였어. 두 번째 항은 3A죠. 세 번째 항은 9A입니다. 네 번째 항은 27A야. 계속해서 진행되겠죠. 그럼 봐봐. A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0이 아니었으니까 양수였다면 얘는 계속 어떻게 되겠니? 커지고 있죠. 계속 그 값이 커지죠. 그러면 끊임없이 커져서 그 수열의 끝자락까지 무한대번째 항까지 계속 가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까? 무한히 커지겠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결국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 다음 A가 만약에 0보다 작았다면 음수 쪽으로 계속 커질 거니까 음의 방향으로 계속 작아져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이게 현재 R이 1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R이 마일보다 작은 경우, 얘의 또 다른 그 형태죠. R이 만약에 마일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5다 라고 쳐봐.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처음에 첫 번째 항이 A다,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5A다, 세 번째 항이 25A다,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25A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럼 얘들아,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A가 처음에 양수였던 음수였던 상관없이 부호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니? 바뀌겠죠.
바뀌는데 점점 더 큰 수가, 절대값이 큰 수가 곱해지니까 얘가 이렇게 점점 뭐하게 될까? 진동하는데 그 진동폭이 좀 넓어지겠죠? 따라서 얘 어떻게 되니? 결국에는 진동하는 방식으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진동 발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줄 것 같아. 즉, 나 지금 뭐 본 거냐면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게 되면, 즉 절대값이 1보다 커지게 되면 걔는 무한대로 발산하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든 진동으로 발산하든 전부 다 뭐 할 수밖에 없다? 발산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를 우리가 보게 될 거야. 괜찮아? 자, 두 번째는 이거 볼게요. 자, 지금 우린 아래 범위에 따라서 등비수열을 연구하는 중이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말은 지금 뭐야? 다르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R이.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면, 자, R이 만약에 3분의 1이야. 그럼 첫 번째 항이 A로서 존재한다고 할 때, 두 번째 항은 3분의 1 A가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9분의 1 A가 되고, 27분의 1 A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숫자 자체가 점점 뭐 하겠니? 작아지지 않겠어? 맞죠? 그러니까 점점 더 작아지는 수가 될 거고, 얘는 한없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 분모만 한없이 커질 거니까 결국 어디 수렴할 거야? 0에 수렴한다는 사실 보이죠? 분모만 한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0에 가까워지지 않겠어? 그치?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 R이 음수일 경우도 한번 봅시다. R이 만약에 마이너스 5분의 1이었다고 치면 이번엔 첫 번째 항이 A,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분의 1 A, 세 번째 항이 25분의 1 A,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25분의 1 A니까 얘 한번 추이를 본다고 치면 절대값은 점점 작아지는데 양음이 반복되는 형태니까 처음에 적혀있는 게 A였다고 쳐. 양인지 음인지 몰라. 하지만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위로 보낼게. 넓었다가 점점 좁아지면서 양음을 점점 좁은 형태로 반복하다가 결국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하는 형태가 아닐까. 그치? 똑같이 진동하긴 하는데 얘는 진동폭이 점점 좁아지니까 얘가 0에 결국 수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겠죠. 괜찮아? 이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의 경우가 둘 다 되겠죠. 양음이. 따라서 얘도 0에 수렴하고 얘도 0에 수렴한다고 정리할게. 그럼 세 번째로 봐봐. 우리가 지금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랑 1보다 작은 경우를 다뤘잖아? 그럼 이제 뭐만 남았니? 1인 경우만 남은 거 맞지? 그럼 절대값 R이 1인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겠어요. 처음에 뭐냐면 R이 그냥 1인 경우야. 두 번째로는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겠죠. 자, 이렇게 구분 좀 지을게요. 그럼 실제로 R이 1이라고 치면 수열에 진행되는 상태가 처음에 A, 두 번째 A, 세 번째 A, 네 번째 A 쭉 가봤자 이 수열의 끝자락에서 얘는 결국 어디에 수렴할까? A에 수렴하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R이 1이면 간단하죠. A에 수렴하겠지? 근데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 마이너스 A, 세 번째 항 A, 네 번째 항 마이너스 A. 반복이네. A는 0이 아닌 조건을 일단 전제로 달았으니까 계속 양음이 반복될 거고, 축이 이렇게 있으면 동일한 진폭으로 계속 진동하겠죠. 따라서 얘는 뭐한다? 자, 진동 발산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A가 0이 아닌 경우에 R의 범위에 따라서 반드시 어떤 친구들은 발산하고 어떤 친구들은 수렴하게 되는데, 등비수열은 항상 이런 형태를 가진 동일한 모습으로 있을 거니까 수렴하기 위한 수렴 조건이 딱 정의될 수가 있을 거야. 등비수열은 기존에 우리가 수열의 극한 다룰 때는 워낙 다양한 수열들을 만나면서 직접 따져봐야 됐었지. 수렴할 건지 발산할 건지. 하지만 지금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 등비수열 안으로만 들어가 보면 결국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자,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첫째 항 A가 0이면 무조건 수렴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첫 번째 항이 0이야. 그럼 그 다음에 뭘 곱하든 항상 0이니까 그냥 0, 0, 0 이렇게 돼서 얘는 수렴해요. 또는
A가 0이 아니어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거나 또는 R이 1인 경우죠. 따라서 예를 보면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이렇게 크고 1보다는 이렇게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으면 그러한 등비수열은 항상 수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쵸? 2번의 케이스는 무조건 다 0에 수렴하게 됐고요. 3번의 케이스는 무조건 자기 자신에 수렴하게 돼 있으니까 공비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수렴을 할 거란 얘기죠. 이렇게. 그게 아니면 1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진동하거나 양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니까 우리가 아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수렴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게 지금 등비수열의 극한의 특성인데, 자, 앞에 이제 여러분들 책도 받았을 텐데 책의 내용이랑 한번 같이 볼게요. 등비수열 R의 n승은요, 이제 R이 1보다 클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진동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자기 자신에 수렴하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0에 수렴하는 형태를 봤으니까 우리가 등비수열 수렴 조건으로 그냥 R의 n승이라고 나와져 있는 수열에서는 R이 마일에서 1 사이이기만 하면 돼. R 초가 1 이하여. 근데 첫째 항이 A로 따로 딱 구분되어져 있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일 초가 1 이하다라는 게 수렴 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개념 확인 1번에서 그냥 간단하게 다음 수열들의 수렴 또는 발산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잘 봐봐. 첫 번째 항 6의 n승이야. 그럼 공비가 6이잖아. 그럼 R이 1보다 큰 거죠. 그럼 무조건 어디로 발산해? 양의 무한대 발산하는 거 맞죠?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마3, 9, 마이너스 17, 81 이런 식으로 진동해서 진동 발산하겠죠. 세 번째,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얘는 R이 마일과 1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 얘는 반드시 0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겠네. 그래서 괄호 1번과 괄호 2번은 발산하지만 괄호 3번은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문제 지금까지 봤을 때 간단할 거야.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원리 알아보기라고 돼가지고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놓으려고 애쓴 문제가 있는데, 애쓴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냥 뭐 크게 의미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얘를 바탕으로 쌤이랑 이제 또 한번 스텝 2의 이제 필수 유형의 각 유형을 좀 볼 건데요. 좀 내려가 보시면 1-1번 문제를 쌤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봐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괄호 1번 문제를 살펴볼게. 자, 괄호 1번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냐면 지금 분모와 분자의 둘 다 3의 거듭 제곱이 나와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자, 3의 n-1승이든 아니면 3의 n 플러스 2승이든 지금 n 값이 1씩 커질 때마다 3이 계속해서 곱해지는 3에 대한 등비수열 아니야?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R이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크니까 이 둘 다 어디로 가겠니? 결국에는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죠. 얘도 무한대로 발산할 거지. 결국 뭐니?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할 등비수열이고 분모도 무한대로 발산할 등비수열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지? 따라서 괄호 1번은 위에도 3의 n승을 가지고 있으나 잘 보시면 3의 n 플러스 2승이라는 얘기는 3의 n승 곱하기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 지금 9 곱하기 3의 n승이죠. 이게 지금 분자의 모습이란 얘기야. 그런데 3의 n-1승이라는 얘기는 3의 n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는 3분의 1 곱하기 3의 n승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분모의 형태라는 얘기야. 그럼 위아래에 똑같이 n승으로 맞춰줬을 때 지금 결국에는 3분의 1분의 9가 최고차항 개수의 비처럼 수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분의 얘를 치러주면 결국엔 27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라고 문제 풀겠죠. 그치? 이게 나름대로 등비수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괄호 2번을 또 볼게요.
괄호 2번에 봤더니 밑에 분모는 2의 n승이야. 근데 안에를 봤더니 루트 안에 5의 n승이 들어있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겠니? 자, 만약에 루트 4의 n승이에요. 그럼 얘는 2의 n승의 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나갈 때 2의 n승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맞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 4의 n승이 있었더라면 2의 n승이 되니까 위아래가 동일한 상태야. 그런데 지금 루트 5의 n승이라는 얘기는 루트 4n보다 크기 때문에 위가 더 큰 상태 아니야? 그치? 실제로 루트 5랑 2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루트 5가 크죠? 그럼 지금 위가 커지는 속도를 밑이 못 따라잡겠지? 그때도 파워 얘기했잖아. 그럼 위가 한없이 커지는 동안 밑은 그에 비비지 못하니까 파워가 딸리니까 결국엔 얘는 루트 5의 n승이라고 딱 치해서 봤을 때 결국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라고 판단하시겠죠. 그치?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얘를 근데 좀 더 논리적으로 푸는 방법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쌤이 얘를 이렇게 앞을 루트 5의 n승으로 묶습니다. 묶어요. 뭐 이렇게 묶어도 되고 n을 빼도 되고 묶고 나면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뭐 나름 뭐 루트 5의 n승에 뭐 5가 뭐 오든 뭐가 오든 아마 상관이 없어. 왜? 밑에만 n이 있으니까 얘는 결국 0으로 가겠지. 이렇게. 자, 그런데 밑에도 똑같이 루트 5의 n승으로 묶었을 때 곱하기 뭐가 되냐면 루트 5분의 2의 n승이 이렇게 칠해져야 되는 거죠. 자, 실제로 내가 위아래 똑같이 묶었기 때문에 약분해주고 얘를 진행을 하면 위에는 1이에요. 근데 밑은 어떻게 되니? 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어디 결국 수렴하게 돼? 0에 수렴하게 되죠. 그럼 위에는 1로 고정되어 있는데 밑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고 있으면 전체는 어떻게 돼?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튼 그 발산하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한번 보죠. 세 번째 거. 지금 마이너스 4의 n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의 n제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좋으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야매로 풀어도 아니면 제대로 풀어도 똑같은 결론인데 봐봐. 마이너스 4의 n승이란 얘기는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죠. 그치? 점점 넓게 진동할 거지. 근데 뒤에서 7이라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애가 지속적으로 계속 빠져요. 맞지 않아? 마이너스 4의 어떤 이런 진폭보다 7의 n승이 이렇게 거의 극단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한 애가 계속 뺄셈이 돼 있어.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치? 마이너스 4가 변덕스럽게 나 이렇게 할 거야를 7의 n승이 닥치고 나 개빡세게 뺄 거야. 이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야매로 표현하면. 그럼 쌤, 그거 좀 더 고급스럽게 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번에도 간단해. 뭘로 묶어? 7의 n승으로 묶으세요. 자, 7의 n승으로 앞을 묶었어. 그러면 묶이면서 이 안쪽에는 마이너스 7분의 4의 n승이 하나 생깁니다. 인정하시죠? 그 다음 뒤에는 빼기 1이 이렇게 생겨요.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냈다? 잘 봐봐. 얘 결국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죠. 그지 않아? 이 공비 R이 마일에서 1 사이잖아. 그럼 얘 0으로 간다고. 밑이 더 크니까. 그럼 뭐만 남아? 얘가 무한대로 가죠. 근데 뒤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1이 있어. 마이너스 1이네? 어떻게 돼?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겠다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인 식이 되겠지. 최고창으로 묶는 거 있잖아. 더 밑이 큰 애로 묶는 게 사실은 되게 식 세울 때는 기본기란 얘기야. 근데 좀 서술형 답지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우리가 느낌대로 가도 된다는 얘기야. 얘가 왔다 갔다. 얘는 그보다 더 큰 파워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알아. 아무튼 자, 다음으로 대표 유형 2번으로 넘어가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한번 볼게요. 이미 수렴 조건을 배우긴 했어 우리가.
자, 첫 번째 문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등비 수열 로그 2의 x 빼기 2의 전체 n승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수열은 얘가 결국 뭐야? r이에요. 그렇지 않아? 매번 로그 2의 x 빼기 2가 곱해질 거 아니야. 따라서 r이 로그 2의 x 빼기 2인데 얘가 어떤 범위 사이에 있어야 수렴하겠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은 등호 붙은 상태로 있어야 수렴하겠죠. 그럼 결국 그걸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려면 양쪽에 마이너스 다 이항시키거나 아니면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취해줘서 1 초과에 로그 2의 x 남고 이쪽에는 3이 이렇게 와 있으면, 자 얘들아 혹시 로그 많이 까먹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한번 정리해 줄게. 얘는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2의 2죠? 얘는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2의 8이죠? 그럼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x가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x값의 범위는 2초가 8 이하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주는 거지. 그치? 실제로 여러분들 로그에 대해서 이제 부등호 나왔을 때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상태면은 너무 많이 까먹은 거야. 이 정도면. 그치? 다시 결국 공통 수업에서 다뤄주긴 하겠으나 수원스투 수업에서 그래도 이 정도 교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엔 등비수열 x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x제곱의 n-1승이래. 얘가 수열이네. 그럼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명확하게 얘가 첫째 항이죠. 왜냐하면 n에 1이 들어가면 0승이 되면서 얘가 전체 1이니까 얘만 남을 거 아니야. 첫째 항이고 이 친구가 r이 될 거니까 이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첫째 항이 0이거나 즉 a가 0이거나 즉 x가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여기 있는 r이 마일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일보다 크고 누가 2분의 x 마이너스 x제곱이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일단 아까 마이너스 2 하나 뽑아놨고요. 얘 하나 추가적으로 계산하면 되겠는데 양변에 양변에 2 곱하면 마이너스 2 초과 x 마이너스 x제곱 이쪽은 2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들아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있을 때 이거 무슨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니? 한 차례 얘의 범위를 구하고 두 번째로 얘의 범위를 구해서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고 치면 1번과 2번을 둘 다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 즉 연립부등식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풀이해 볼게. 자 1번이야. 1번이면 얘를 다 이쪽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를 푸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인수분해 될 때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 x의 범위는 마일 초과에 2 미만이다라고 일단 풀리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1번에 대한 풀이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2번도 엮어내야 될 텐데 잘 보시면 얘를 다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 이상이어야 된다를 풀어내야 되죠. 근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 첫 번째 친구는 인수분해가 잘 돼. 근데 이 두 번째 친구를 보니까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는 게 느껴질 거야. 그치? 인수분해 안 되죠? 그때 우리가 바로 생각해내야 될 게 뭐냐면 인수분해가 왜 안 될까? 그럼 막 근해 공식을 써? 아니야. 뭐부터 해야 돼? 판별식 먼저 써야 되죠. 봐봐. 판별식을 진행해봐.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니까 1 마이너스 8이 돼서 0보다 지금 작네? 그럼 얘들아 이 2차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난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는 얘기죠. 실근을 안 갔잖아. x축과의 교점이 없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럼 얘 어떻게 생긴 거야?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안 만나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모든 x의 범위에 대해서 다 0 이상일 수밖에 없지. 즉
이 문제의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된다? 모든 실수가 들어가도 다 0 이상이 된다. 의심스러우면 이 x자리에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항상 다 0 이상이겠죠. 그치? 자, 그래서 2번에서는 얻은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니까 얘의 범위는 사실상 안 정해진 거야. 그럼 누구만 만족하면 돼? 1번만 만족하면 돼. 그래서 얘 또는 1번이기 때문에 자,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수렴할 수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x가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x가 마일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얘를 정답으로 써주면 얘가 참이겠죠. 정답이겠죠.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항이 0이어 버리거나 그럼 어차피 등비수는 다 0이니까 공비가 마일에서 1 사이인데 여기 등호 붙고 양쪽으로 연립을 한 번씩 해서 푸는데 이쪽은 인수분해에서 잘 풀면 되고 이쪽은 인수분해 왜 안 될까? 판별을 써보면 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위에 떠 있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0보다는 항상 크니까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만족되겠구나. 그래서 범위가 따로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2번 문제였습니다. 쌤이 잠깐 착각했네요. 이거 녹음을 안 킨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잘 녹음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유형으로 가서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을 좀 볼게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유형인데 볼게요, 얘들아. 그 3-1번 문제를 같이 보는데 얘 문제는 절대 그냥 답이 하나로 탁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답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 1-r에 2n 플러스 1승분의 r의 2n승이에요. 근데 얘의 극한값을 구하래. 단 r은 1이 아니고 0보다 크대. 얘들아, r은 1이 아니고 0보다 크면 범위는 당연히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야?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지. 0보다 크니까 양수인데 1은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범위 뭘까? r이 0에서 1 사이일 때를 봐야 되는 거죠. 그치? 두 번째는 뭘까? r이 1보다 클 때를 봐야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 등비수열에 대한 문제니까. 그럼 보세요. 식 다시 한번 적어보면 1-r에 2n 플러스 1승분의 r의 2n승입니다. 그러면 r이 만약에 0에서 1 사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r제곱의 n승이야. 얘도 r이 한번 곱해진 거 빼면 r제곱의 n승이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 n이 한없이 커지는데 공비는 0에서 1 사이에 여전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겠죠. 선생님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잖아? 그럼 얘는 1이 남아있고 얘는 0이기 때문에 그냥 0입니다. 선생님 좀 이상한데 설명 한 번만 예시로 해주세요.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r이 2분의 1이라고 쳐. 그러면 위에는 4분의 1의 n제곱이야. 맞죠? 제곱했으니까. 밑에는 1 빼기 r의 1승 곱하기 r의 2n승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이야. 맞잖아. 괜찮잖아. 이거 맞잖아. 그럼 봐봐. 둘 다 n이 한없이 커져. 무한대로 보내. 그럼 얘 어디로 가겠니? 0에 수렴하겠죠. 얘는 어디로 가겠니? 0에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럼 앞에 곱해져 있는 2분의 1은 의미가 없어지겠지. 어차피 이 수열도 n이 계속 커지면 0이 될 테니까.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결국 1밖에 안 남는데 1분의 0이니까 그냥 0이지 않을까. 결국 수렴하는 값이 0이겠죠.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번엔 r이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볼게. 그럼 이번에는
1 마이너스 R의 2n 플러스 1승분의 R의 2n승이 그대로 있는데 1보다 큰 수는 제곱을 해도 어차피 1보다 크고 얘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크기 때문에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을까.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아까는 봐봐. 얘네 둘이 라밥이에요. 왜? 둘 다 0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얘네가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근데 여긴 봐봐. 둘이 무한대로 갈 거면 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1이.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밑에는 마이너스가 있다 있고 R이 한 번 곱해지고 R의 2n승입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1이 하나 있는 것 뿐이에요. 뒤에. 밑에는 그냥 R의 2n승이야. 그럼 봐봐. 최고차항 개수의 B가 되지 않겠어? 왜?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얘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마이너스 R분의 1이 수렴하는 수렴값이 되지 않을까. 극한값이. 맞아요. 그래서 얘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요. 답을 어떻게, 너희들 실제로 답안지에 어떻게 적혀 있을 거냐면 R이 0에서 1 사이인 경우에는 0의 수렴, 극한값이 0이다 라고 나올 거고요.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마이너스 R분의 1의 수렴이라고 답지에 적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답을 적어준다는 얘기야. 숫자 하나에 딱 쓰는 게 아니라. 알겠어? 그래서 쌤이 지금 적어놓은 이 과정이 그냥 풀이 과정을 적은 게 아니라 답을 거의 적은 거예요. 뭐 실제로는 채점하려고 답지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 범위에 따라서 수렴하는 값이 지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정리해 놓으시길 바래요. 이번에 예시 필요한가? 예시 R이 만약에 3이야 그러면 위에는 9의 n승이야 밑에는 1 빼기 3 곱하기 9의 n승이야. 쌉동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n이 한없이 커지면 아까는 다 0으로 갔지만 지금 무한대로 갈 거니까 9의 n승 9의 n승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정답인 게 그냥 자명해지시겠죠? 그치? 오케이. 이런 예시까지 한번 들어드릴게. 자, 다음으로 그러면 밑에 있는 3-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워도 돼? 아직이야? 오케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사실 여기다 풀어도 되잖아, 오른쪽에. 자, 여기다가 3-2번 풀게요. 자, 다음 수열이 있는데 R의 n제곱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제곱 얘가 수렴을 해야 되는데 얘가 결국 12에 수렴할 수 있게끔 되는 R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얘도 당연히 굉장히 R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범위를 구분해 놓고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R에 대해서 뭐 양수다 음수다 별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자, 처음에 R이 1보다 클 경우 볼게요. R이 1보다 큽니다. 너희도 눈치챘겠지만 봐봐. 그런 순간에 얘가 바로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럼 결국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R이 한 번 더 앞에 곱해져 있다고 치면 위에는 2R 곱하기 R의 n승이고 밑에는 R의 n승 빼기 5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다고 치면 1분의 2R이 결국 수렴하는 값이 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2R이 수렴값인데 걔가 12가 되려면 R은 6이었어야 되겠다로 문제 그냥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R이 6이면 결국 12에 수렴했을 것이다 라고 밝힐 수 있는데 사실 답이 첫 번에 바로 나와버려서 좀 당황스럽지만 다른 경우는 그럼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자. 두 번째는 R이 1인 경우 볼게요. R이 1인 경우 실제로 R이 1이야. 그럼 여기 1이 들어가. 그럼 n승 해도 어차피 1이죠. 그럼 1이 들어가면 1 빼기 5니까 밑에가 마이너스 4야. 얘는 여기 1이기 때문에 2야.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하기 때문에 12가 안 되죠. R이 1일 때는 안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볼게. R이 만약에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러면 얘 0으로 갈 거고 얘 0으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0만 남아서 얘 결국 0에 수렴하겠네. 애들 입장에서 이게 좀 어려운가? R이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순간에 이 등비 수열은 결국 0에 수렴하고 얘도 0에 수렴할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 뒤쪽에 뭐 플러스 3 이렇게 붙어 있었다. 그러면 0, 0이지만 마이너스 5분의 3이 수렴값이 되겠지. 하지만 얘는 3도 없어. 얘 혼자 그냥 0으로 외롭게 가는 거야. 그럼 0이지 뭐. 이해돼요? 자, 이런 느낌. 그러면 네 번째로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 라고 치면 얘 어떻게 될까? 얘가 1일 때는 얘가 마일이 되겠죠. 둘이 한 차수 차이 나니까. 봐봐. 얘가 1일 때는 얘가 마일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여서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로 가거나 또는 얘가 마일일 때는 얘가 1일 거야. R이 마이너스 1이면 그치? 그러면 얘가 마일이면 마이너스 6인데 얘는 1이니까 2잖아. 그럼 마이너스 몇이 나와? 3분의 1이죠. 그럼 얘들아 이거 뭐 하는 거니? 진동하는 거죠. 이유를 알겠어? 이거 진동할 수밖에 없지. 왜? 봐봐.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R이 만약에 R이 그냥 1, 밑에가 1일 때는 얘가 마일이니까 얘가 나왔다가 그 다음 항에서는 얘가 나왔다가 그 다음 항에서는 얘가 나왔다가 그 다음 얘가 나왔다가 계속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반복될 거니까 진동이죠. 수렴을 안 해버립니다. 다섯 번째.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았다고 쳐봐. 그럼 이 말도 얘도 사실상 무한대로 발산하는 성질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n승이고 얘도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승이면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몇이 나올까? 이번에 똑같이 2R에 수렴하게 되겠죠. 근데 걔가 12가 나오려면 R이 6 돼야 되는데 이니까 만족을 못 시켜서 정답은 R이 6일 경우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좀 살펴볼게 얘들아. 결국 정답은 6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봤는데 쌤이 좀 당황스러운 게요. 쌤이 진도 계획을 잡을 때, 그러니까 너희 단톡방에다가 쌤이 오늘 어디까지 나갈지 정할 때는 오늘 여기까지로 돼 있거든요. 쌤이 너무 작게 잡았어. 그래서 근데 그래놓고 다음 시간에는 뭐라고 잡았냐면 급수라고 잡았어. 근데 급수가 다음 시간 1시간에 하기에는 좀 양이 부족할 것 같거든. 그 다음 교시 말고 다음 이틀 뒤에 2시간 동안 하기엔 양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1교시를 맞춰 놓고 그 2교시 때는 급수의 일부를 좀 다뤄서 미리 조금 나가놔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벌써 등비수열의 극한이 하나 끝났는데 오늘 여기서 진도를 멈추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고생할 테니까 그 2교시 때 급수를 조금 다루도록 할게. 알겠지? 여기서 잠깐 여유 있게 쉬었다가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자, 얘들아 정신 좀 차려보자. 자, 쉬는 시간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조금 기운 내자 얘들아. 자, 윤식아 괜찮니? 오케이, 가희 괜찮고.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을 오늘 1교시에서 다뤘고요. 2교시에서는 우리가 급수에 좀 들어갈 거야. 그래서 급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봐.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수열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당연히 일반 항을 AN이라고 둡니다. 그쵸? n번째 항이라는 이제 AN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수열을 배울 때, 수1에서 수열을 배울 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N이야, 얘들아. SN. SN. 기억해요, 여러분들? SN. SN이 뭐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에서 쭉 다 더해서 n번째까지 항까지 다 더한 걸 우리가 SN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SN이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다 더해서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애를 우리가 SN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치? 얘를 기존에는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 불렀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급수 단원까지 왔을 때 우리가 더 성장했잖아. 이제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부분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부분합. 선생님 부분합이요? 그러면 전체가 아니란 얘기인가요? 당연히 얘는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급수란 친구가 다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급수는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예요. 첫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야. 근데 원래 수열이라는 것이 무한대 항이 존재할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걔가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지 무한대 번째 항이 있어? 아니지. 무한대는 끝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 번째 항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열을 뭐 할 것이다?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무한히 더해져 나갈 거란 얘기야. 원래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뭘 배웠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무한대 번째 항까지 가면 걔가 수렴할지 발산할지를 배웠었지. 근데 지금 급수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의 끝자락까지 계속해서 다 더해 나갈 때, 덧셈이 포인트 얘들아, 다 더해 나갔을 때를 우리가 급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급수라는 거는 잘 보세요. n이 1일 때부터 시그마가 합의 기호잖아. 더하겠다는 뜻이잖아. 어디까지? 무한대 번째 항까지 다 더할 거야. 누구를? an을.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다 더한 느낌이 되죠. 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향할 때의 sn이 아닐까 라고도 쓸 수 있지. 왜? sn이라는 게 n번째 항까지의 합, 즉 부분합이잖아. 근데 그 n을 한없이 무한대로 가깝게 보내버리면 여기 있는 n이 무한대에 가까워질 거니까 무한대 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괜찮니?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등호를 써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향할 건데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ak라고 쓰면 이 친구가 의미하는 바가 sn일 거니까 결국 세 개가 다 같은 의미를 갖지 않겠니? 라고 쌤이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열이 있었다. 어떤 수열이 있었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째 항 이런 식으로 수열이 있었다. 그런데 SN이라는 부분합은 뭐였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것을 우리가 SN이라 불렀었다. 근데 급수라는 친구는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수열을 더해서 나갔을 때 걔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린 관심을 갖는 거야. 유일한 차이는 뭐야? 앞단원이랑? 앞단원은 그냥 수열이 진행됐을 때 무한대로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고, 급수는 합이 진행되었을 때 무한대 번째까지 다 더해진다고 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근데 그 급수를 표현하는 수학적 표기 방식이 an이라는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다 더한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 방식이 있고, 같은 의미로 sn이라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무한대 번째까지 항을 다 더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현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얘네 둘을 합쳐서 정리하면 sn이 결국 얘를 의미하니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sn이니까 세 가지 표현 방식이 결국 다 똑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닌가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앞으로 급수를 표현한 방법은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쓰일 건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다? 과연 그 급수가 무한대까지 계속해서 다 더해 나간 이 급수가 결국에는 어떤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수렴을 하게 될지, 또는 얘가 발산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이 급수란 친구는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생각해 주면 되는데, 한 가지 이해를 돕자면 쌤이 학교 다닐 때, 쌤이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급수의 이름이 진짜로 무한급수였어. 이렇게
무한급수. 무한급수였는데, 그래서 실제로 단원명도 무한급수, 무한급수의 활용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나중에 수학자들이, 나중에라기보다는 그 10년 차이죠. 너희랑 나랑 이제 나이가 한 12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쌤이 알고 있는데, 13살 뭐 이 정도? 그 사이에 수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언어를 분석해 보니까 급수라는 단어에 이미 무한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건 여담으로 들어주세요. 이런 말 있잖아. 막 옛날엔 역전압 이런 표현 많이 썼거든. 근데 이제 앞을 안 쓰죠. 이게 앞전자여서 의미가 두 번 이중으로 겹치게 돼서 이제 이걸 안 쓰잖아. 역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역전합해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무한급수에서 약간 이런 의미야. 무한이 더하는 애에서 이거 애초에 얘가 무한이 더하는 건데 해서 나중에 이미 무한이 생략된 거야.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도 뭐가 유리해? 무한이 다 더하는 게 급수였지 라고 기억하기는 더 쉽지 않을까? 무한급수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급수라는 게 앞으로 이런 의미를 가질 거고, 얘가 급수니까 우린 지금부터 이 급수가 과연 수렴할지 발산할지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볼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한 번을 읽어보고 가자. 얘들아 봐봐. 개념 1번에 수열 AN의 각 항을 차례로 덧셈 기호 플러스로 연결한 식을 급수라고 하고, 기호 시그마를 이용하여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 번째까지 시그마 AN이라고 나타낸다. 즉 A1, A2, A3, A4, AN 해서 끊임없이 무한이 다 더해져 나가면 n이 1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AN을 다 더한 거고, 얘를 급수라고 하고, 그 다음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그 중에 n항까지 합 SN을 이 급수의 부분합이라고 부른다. 왜? 일부분만 더한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합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즉 SN이라는 수열이 무한대로 보내졌을 때 n이 그때 일정한 s라는 값에 수렴하게 되면, 여기서 s는 그냥 한 알파벳일 뿐입니다. 일정한 값에 수렴하면 그때 급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산하면 이제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자,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쌤이랑 문제를 한번 같이 하나만 풀면서 한번 따져볼 거니까 잘 봐봐. 지금 여러분들 밑에 보면 문제 있죠? 급수 2 곱하기 3분의 2, 3 곱하기 4분의 2, 4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나왔어. 자, 이 문제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개념 확인 1번 문제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 앞에 한번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항이 2 곱하기 3분의 2야. 두 번째 항이 3 곱하기 4분의 2야. 세 번째 항이 4 곱하기 5분의 2야. 그러면 n번째 항은 뭐일지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괜찮아? 쌤 이렇게 쓰면 어때? 저 수열 AN은 n번째 항이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2지 않을까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인정? 쌉 인정? 자, 실제로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3분의 2.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4분의 2.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 그러면 얘를 지금 뭐 하고 있니?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다 더하고 있지. 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는 일단 어떻게 판단할까? 얘를 이용해서 먼저 SN을 구해보는 거야. SN 구하자고. 괜찮아?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풀게. 오케이.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를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가 곱해져 있는 거분의 2를 N번째까지 다 더하면 얘가 SN인 거 동의해? 괜찮죠? 그리고 얘들아, 이 구조를 다 더할 때 나 대답 한 번만 듣고 싶은데, 스모양 이거들이 곱해져 있고 위에 2가 있는데 얘네들 다 더하려면 우리가 뭐의 성질을 이용해 줘야지 좋아? 도와줘. 이런 꼴 얘들아 우리 뭐라 불렀었니? 윤씨가 뭐라 불렀었어? 그렇지, 그렇지. 기억하시죠? 부분분수 기억하시죠? 한번 적어드릴게. 우리 기초부터 잘 다루는 반이니까 한번 적어드릴게. 자, 부분분수가 뭐야? 만약에 a 곱하기 b분의 1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b 빼기 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 한 것과 같다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가 부분분수죠. 자,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얘의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때 우리 이렇게 구하겠지. 자, 2는 앞으로 빼주고요. 얘에서 얘를 뺀 거를 생각하면 1이니까 어차피 앞에 2가 있고요. 이쪽에는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데 여기 있는 k를 1부터 n일 때까지 다 더하는 거지. 괜찮아? 좀만 더 정리해 볼게. 그러면 앞엔 2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1부터 시작해서 대입을 해 나가면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2를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3을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가다가 n번째까지 더할 거니까 n이 대입되면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지. n번째까지 더하면 얘가 sn이겠죠. 그러면 이 구조의 특성상 없어지고 앞에 세트의 뒤에 놈이랑 뒤에 세트의 앞에 놈이 만나서 없어지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진행되다 보면 마지막엔 뒤에 세트의 앞에 놈이랑 밖에 소거되고 얘만 남아있게 되겠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한 번 더 얘를 정리하면 2가 있을 것이고 2분의 1이 있을 것이고 앞에 맨 뒤에 n 플러스 2분의 1이 이렇게 빠져 있을 텐데 괜찮니? 자, 이게 SN이에요. 그러면 급수라는 건 뭐야? 리미트 n을 한없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SN 아닙니까? 무한대 번째까지 항의 합이니까. 그럼 내가 SN을 AN을 통해서 구해놓은 게 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향할 때 자, 쓸게요.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2를 이렇게 쓰게 될 텐데 결국 n이 한없이 무한대로 커지면 얘가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 않아? 분모가 하나씩 커지니까 결국 남는 것은 몇일 것이다? 1일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얘를 다 더했더니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고 판단해서 그 합이 1인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무한히 다 더했는데 어떻게 1에 가까워지나요? 무조건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봐봐. 첫 번째 거 계산하면 3분의 1이죠. 첫 번째 항이. 두 번째로 보니 6분의 1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자 보세요. 여기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이 있었다고 치자. 3분의 1이라는 건 이만큼이야. 이만큼 되겠죠? 이만큼이야. 맞아? 그 다음 6분의 1이라는 건 이만큼이야. 절반이니까 10분의 1은 또 어떻게 돼서 이만큼이겠죠. 그 다음 또 더 작아지니까 이만큼 더해. 이만큼 더해. 이만큼 더해. 이만큼 더해. 걔들이 무한히 쌓여져 나가. 그럼 계속해서 작은 애 더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니? 막 열심히 채우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 번째까지 가까우시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계속 더 작은 애가 더해지기 때문에 결국 1에 가까워질 거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쌤, 언젠간 얘를 터져서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계속 줌 확대, 더 작은 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결국 한없이 무한대까지 더해도 결국 1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인식을 할게. 자, 이게 일단 우리가 급수를 풀어나가는 방식이에요, 얘들아. 조금 몇 문제 더 보면서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되긴 할 건데 아직은 딸려있는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 개념 부분이니까 일단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개념 2번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 자, 두 번째 개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암기하셔야 편한데 우린 뭐라 부르냐면 얘를 선수렴 후 극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선수렴 후 극한. 자, 이게 뭐냐면 하나의 어떤 언제나 참인 명제인데요.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에 수렴한다. 이걸 적당히 줄여서 우리가 선수렴 후극한이라 부르는데, 얘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AN이라는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주인공 수열이 있어. AN이야. 근데 이 수열이요, 내가 급수를 진행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이 AN을 다 더한 급수가 어떤 값에, 뭐 알파란 값에 예를 들어서 수렴을 했다 라고 하면, 이 A이라는 수열은 그냥 극한을 취했을 때는 무조건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의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수열이 말이야, 어떤 수열이 급수를 했더니 수렴을 해버렸어? 그럼 극한으로 보내면 그냥 0이 될 거란 얘기야. 얘랑 얘 차이가 뭐야? 얘는 그냥 그 수열의 끝자락에 가까워졌을 때 어디 가까워지냐지. 얘는 뭐야? 다 더했을 때 어디 가까워지느냐지. 근데 다 무한히 더했던 수열이 수렴하게 된다면 무한대번장으로 보냈을 때의 그 수열은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선수렴 후극한이라고 쌤은 앞으로 부를 거고, 선수렴 후극한, 선수렴 후극한, 선수렴 후극한 계속 외워놔야 돼. 아시겠어? 대신에 주의해야 될 건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급수가 수렴해, 그러면 수열은 0에 수렴해. 그렇지만 반대로 역으로 수열이 0에 수렴해. 그렇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야. 반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봐봐, 너희가 이 교재를 보더라도 그냥 딱 두 줄이잖아. 그냥 알고 쓰자는 얘기고, 그에 대한 반례도 소개는 해드릴 거야.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급수 AN이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했을 때 값이 어떤 값에 수렴하게 되면, 그러면 AN이란 수열 자체는 그냥 극한을 보내버렸을 때는 0에 수렴하게 된다. 합한 개 수렴하면 그냥 그 수열 자체의 극한은 0에 수렴한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대우는 성립하겠죠. 수열이 0에 수렴하지 않았다라면 급수도 수렴하지 않는다. 대우 명제지. 대우 명제 기억해? 윤서 괜찮아? 눈빛이 약간 흔들렸던 것 같은데 아니야? 대우 명제라는 게 있죠. 어떤 명제의 대우 명제도 어떤 명제가 참이면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밑에 뭐라 적혀있니? 주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의 예시로 밑에 반례가 하나 나와 있죠. 봐봐. n분의 1이라는 수열을 예로 들었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에 수렴하지만 급수는 양의 무한대로 발생한다.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2분의 1, 세 번째 항이 이제 뭐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3분의 1, 4분의 1 막 더해지고 있어. 근데 걔는 1 더하기, 그 증명 방식이 좀 특이해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계속 같은 애를 더하는 것보다는 크기 때문에 계속 같은 애를 더하면 얘는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개념 확인 2번에서 이거 한번 쌤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개념 확인 2번 문제 같이 볼 거야. 방금 전에 급수가 수렴한다, 극한은 0으로 간다가 성립하는 거 봤고, 그 다음에 극한이 0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급수도 수렴하지 않는다도 우리가 둘 다 확인했잖아. 이걸 외웠잖아.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음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시오. 수렴하지 않음을 보이시오. 저기 1부터 집어넣어서 무한대번째까지 다 더했을 때 제가 결코 수렴하지 않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니? 1번 문제 풀 때 이거 하시면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향할 때
저 수열을 그대로 올리는 거야. n제곱 더하기 8분의 n제곱 빼기 6을 그냥 이렇게 올렸어. 그럼 윤식아, 얘 어디에 수렴해? 1이죠. 둘 다 차수가 같잖아. 그럼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이니까 1이지.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았네? 1로 갔네? 그럼 급수는 수렴하지 않겠네? 이게 증명이란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쌤, 제가 극한을 먼저 취해봤거든요. 급수하기 전에. 근데 극한이 0으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 급수 또한 수렴할 수가 없어요 라고 보이란 얘기야. 그럼 당연히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자, 2번 봐봐. 급수를 하기 전에 극한을 먼저 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향할 때 그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일단 분모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 유리화하죠. 유리화하면 밑에 남아있는 것은 그냥 1일 거고, 유리화 결과로 위에는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지, 유리화를 하면. 그러면 리미트를 취해봤을 때 n이 한없이 커지면 얘 전체가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급수는 당연히 수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증명을 한다는 얘기야. 문제 자체는 간단해요. 자, 일단 괄호 1번과 괄호 2번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서 머릿속이 잠깐 복잡할 수 있어. 근데 그냥 지금으로서는 우리 미적 첫 번째 바퀴잖아. 받아들여. 선수렴 후극한이라는 성질이 있다. 즉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으로 가까워진다. 0에 수렴한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대우 명제는 극한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급수들이 지금 수렴하지 않는 이유를 보이래. 그럼 뭐 하면 돼? 극한이 0으로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 보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도 수렴하지 못할 테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 주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급수의 성질이 나왔어요. 자, 특이점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분명히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다룰 때 앞에 봐봐. 자, 리미트 an이 만약에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만약에 베타에 수렴한다고 치면, 쌤이 지난 시간에 분명히 설명했던 게 합, 차, 곱, 나눗셈, 그 다음에 실수배에 대해서 뭐하다? 다 자유롭다라 그랬죠. 각자가 수렴하면. 그 이유는 뭐야? 리미트라는 기호는 그에 대해서 다 관대해요. 얘가 다 오케이란 얘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룰 기호는 리미트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그마가 등장하죠. 급수라는 건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 번째까지 항의 an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똑같이 알파에 수렴했어. 그 다음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 번째까지 해서 bn이라는 수열이 이번에 베타에 수렴했어. 그럼 얘도 비슷한 걸 쓸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밖에 안 되냐면 합, 차, 실수배만 가능해요. 곱이랑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리미트라는 기호와 시그마라는 기호의 차이야.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붙죠? 이것도 있고, 이번에 다뤘던 인티그랄이라는 기호 있죠? 얘도 얘랑은 다르게 이 둘은 세트야. 얘네 둘은 얘와는 달라. 얘는 각자가 어떻게 수렴한다고 치면 합차곱 나눗셈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실수배 시가 곱해진 것도 다 관대하지만 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실수배까지만 관대하다는 거.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얘와 얘 둘 다 합의 기호예요. 자, 시그마 자체가 합을 의미하는 기호고요. 적분하는 인티그랄이라는 기호 자체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쌓을 적자야. 누적하다 할 때 적자. 계속 뭐하고 있니? 좀 이건 여담이지만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지만 적분이 뭐였어? 쌓아나가는 거예요. 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할 때 쓰는 이런 인테그랄, 부정적분도 쓰지만 얘도 합차 실수배만 관대하다. 즉 리미트를 사용할 때는 각자가 수렴하면 우리가 합차곱 나눗셈 실수배 다 할 수 있었으나
시그마라는 기호가 등장하는 급수에서는 우리가 각자가 수렴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도 뭐만 가능하다? 합차 실수만 가능하다 라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기까지도.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 문제가 아니라 여기 개념 읽어보면 괄호 1번에 나와 있는 게 실수배죠. C가 곱해졌을 때 그 C를 앞에 곱할 수 있다. 그 다음 덧셈에 대해서 관대한 게 지금 괄호 2번이고요. 뺄셈에 대해서 관대한 게 괄호 3번인데 여러분 눈이 있으니까 그 밑에 주의를 한번 보면 AN과 BN이라는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수열의 급수를 절대 AN이라는 급수와 BN이라는 급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얘기고, 나눗셈 또한 AN 나누기 BN이라는 하나의 수열을 결코 우리가 각자의 급수를 취해서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받아들여주면 편할 것 같고. 자, 쌤이 개념 확인 3번은 안 합니다. 너무 같잖아서. 아시겠죠? 이건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는 문제지. 그래서 이건 뭐 쌤이 중학생 시켜도 풀 것 같고, 자, 이거는 특별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스텝 1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풀어보시고, 스텝 2에 필수 유형의 각 유형들을 쌤이 좀 다뤄드릴 텐데, 그 밑에 1-1번으로 한번 갑시다. 1-1번으로 한번 갈게요. 자, 아주 어렵진 않은데 확실히 앞에 개념 문제들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지니까, 자, 1-1번 문제 쌤이랑 같이 잘 풀어보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로그 1 빼기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어. 걔를 급수한 거를 구하래. 자, 문제는 앞에 크게 띄워놨고요. 결국 AN이라는 친구가 로그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1 빼기 n 플러스 2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라는 얘가 수열입니다. 얘가 수열 AN이죠. 얘를 뭐 하면 돼? 첫 번째항부터 무한대번째항까지 다 더하면 되는 거지. 걔가 과연 수렴할까 발산할까?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합을 구하라 그러겠지. 발산할 거면 합을 몰라. 아무튼 진행해 볼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SN을 구하는 일이야. SN.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해야지. 그럼 봐봐. 처음에 쌤, 이거를 근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어떻게 다 더할까요? 이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쌤은 이렇게 생각해. 얘를 좀 변형시켜야 되지 않을까? 봐봐. 로그 1 빼기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인데 얘를 통분합시다. 통분하면요, n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위에는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1을 빼는 거죠. 통분하면. 그러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에서 1을 빼니까 n이랑 n 플러스 2로만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납득 가능해? 여기까지? 납득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 어때? 얘는 로그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다라고 쓰는 순간에 문제풀이에 대단히 도움이 될 거야. 자, 볼게요. 내가 첫 번째 항을 구하면요, A1은 로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입니다. 동의? 두 번째 항을 구하면 A2는 로그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A1부터 AN까지 다 더한다고 치면 얘가 SN입니다. 부분합이죠. 그럼 얘를 구하려고 해봤더니, 얘들아 하나 물어볼게. 로그라는 거는 로그끼리 덧셈이 되면 진수끼리 뭐가 되죠? 곱셈이 되죠. 예를 들어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을 하면 얘는 로그 5니? 아니죠. 로그 6이지. 왜? 진수끼리 곱해지죠. 그러면 내가 A1부터 AN까지 더하면 얘네 둘을 더한다고 치면 로그는 가만히 있고 진수들끼리만 곱해지겠네? 그럼 내가 n번째까지 다 더한다고 치면 진수들끼리만 계속 곱해질 거니까 로그가 앞에 붙고 이 안에서 곱셈이 이루어져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결국 n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an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다 곱해지는 게 결국 n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 그쵸? 그러면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잘 봤더니 신기한 일이 생기죠? 그치? 앞 세트의 뒤에 거랑 뒷 세트의 앞에 것이 항상 1로 약분이 되니까 반복되다 보면 결국 마지막 세트의 앞에 것도 그 전 세트의 뒤에 거랑 약분이 될 거니까 살아남는 건 얘랑 얘밖에 없죠. 이해돼버려? 결국 SN이 뭐다? 로그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바로 SN이다.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결과다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럼 하나 남았네. 결국 급수라는 건 뭐야? SN에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급수죠. 그럼 결국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로그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인데 얘네들이 지금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서 결국 최고차항 계수의 비인 2분의 1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로그 2분의 1에 이렇게 수렴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답안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분수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앞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로그 2다 라고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둘은 같은 의미죠. 그래서 답안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으나 둘 다 맞는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마이너스 로그 2일 것이다. 이게 급수의 수렴값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할게요. 어때 얘들아? 개념적으로 아주 틀어놓은 문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막 어이가 없을 정도로 쌤 아까 가르친 거랑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건 아닌데 나름대로 이 로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수식의 제거되는 형태를 잘 뽑아낼 수 있어야 이 중간에 속어 과정을 너희가 직접 찾을 수 있고 나중에 이런 결론까지 내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쌤이 너희를 속인 게 아니야. 문제가 갑자기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내가 니들한테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때 로그 내에서의 또 지들끼리 속어되는 성질을 이 문제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지 우리한테. 그럼 뭐 해야 돼 얘들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수원이 지수와 로그 파트가 또 어때야 돼? 우리 좀 도와줘야 돼. 그렇지 않아? 너희가 만약에 로그가 막 많이 약해? 그러면 여기서 쌤 싸발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식을 변형을 좀 시켜줄 생각은 미적 실력이 아니라 어디 실력에서 오는 거야? 지수 로그 실력에서 올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보완되고, 한마디로 쌤이 또 한 번 강조해 드릴게. 진짜 간혹 가다가 깝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하냐면 쌤 3학년 1학기 때는 미적만 학교에서 내신 보죠? 이과는 공통은 그러면 왜 배우죠? 수능이 있잖아. 그래요? 수능 공부는 혼자 좀 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너 자신 있어? 해볼까요? 결국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 내가 애들을 풀어주면 수원이랑 수투에서 애들이 충분히 실력이 끌어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미적할 때마다 이런 문제 풀 때마다 탁탁 막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새끼야 로그 공부 안 하냐? 그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좀 해석하기 어렵던데. 그럼 미적 어떻게 풀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모든 과목이 결합돼.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수원 수투도. 그리고 여기 있는 대다수 학생은 쌤이랑 수원 수투 진행을 아마 하죠.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하니까 대다수 아니구나. 무려 3명의 친구가 이제 아이 A반에서 명훈쌤이랑 진행하게 될 거고, 조금 더 판단해 봐야 되겠네. 나랑 같이
공통하는, 근데 우리 학원에서 공통하면 어차피 다른 선생님들이 충분히 잘 가르쳐 줄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얘들아.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SK분의 1의 극한을 보내고 하는 걸 또 값을 구하래. 자, 이 문제 또한 재밌네요. 얘들아, 문제 한번 보면 얘 지금 우리한테 AN이라는 등차 수열의 급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 아니죠. 심지어 SN의 급수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SK분의 1의 어떤 급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차근차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찬찬히 하면 돼. 잘 들어, 얘들아. 결국엔 우리가 SK를 이 밑에 넣으려면 SK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야. 일반은 거의 바로 세워줘야 되죠. 공차가 2란 얘기는 n에 대한 1차식인데 길기가 2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3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이 스피드 나와주면 여러분들 수열이 충분히 기본기는 다해진 건데, 실제로 이 A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3이고 그 다음부터 5, 7 이렇게 되면서 공차 2로 가는 거죠. 물론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면 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3 더하기 n-1d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이렇게 하시면 결국 2n 더하기 1이 나오는 건 어차피 똑같을 거야. 근데 이제 좀 빨리 구하면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럼 얘들아, 이게 끝이 아니잖아.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해? 공식 기억나죠? 혹시 안 나면 진짜 열심히 하자. 알겠지? 자, 2분의 총 몇 개? n개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n번째 항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2분의 n 적어놓고 2a 더하기 n-1d라고 이렇게 적어놔도 상관은 없으나 쌤은 얘를 이용할 것 같아. 왜? 지금 2분의 있고 n번째 항까지 더할 거니까 n이 있고 첫 번째 항 3인 거 알고 있죠? 첫 번째 항 3이고 n번째 항 2n 더하기 1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2n 더하기 1이야. 아, 그랬더니 2n 더하기 4니까 2로 한번 약분이 되면 n에 n 더하기 2네 라고 결론 탁 내려오는 거 맞지? 괜찮아 버려. 자, 여기까지 별거 아닐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 좀 적어보자.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커질 때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부분합이네. 부분합. 누구의 부분합이야? sk분의 1이니까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의 부분합이죠. 그럼 난 얘를 먼저 계산해야 될 텐데 이번에도 아까랑 마찬가지죠. 무슨 분수? 부분분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얘를 잘 계산하려면 얘부터 먼저 할게. 얘부터 먼저 하면 k 플러스 2 빼기 k, 그럼 2분의 1이죠. 즉 2분의 1을 앞에 뽑아 놓고 그 다음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그럼 뭐 하시면 돼?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혹시 이게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아까 쌤이 적어놨던 부분분수 필기해놨던 거 다시 보세요. 다시 봐. 그럼 이걸 계산하면 돼. 그 다음 나중에 리미트만 채워주면 돼. 얘를 이제 쓰기 시작할 건데 얘는 특징이 첫 번째부터 쓰면 1 빼기 3분의 1 이게 첫 번째 세트야. 두 번째 세트에서 2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적힐 거야. 세 번째 세트에서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적힐 거고, 네 번째 세트에서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적히겠죠. 좀 특이한 꼬라지입니다. 자, 그러면 쭉 가다 보면 n번째 항이 되기 전에 n-1번째에서 먼저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적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이렇게 적히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이해되니? 맞니? 근데 이 두 개 차이 나는 이 식의 구조의 특징은 뭐가 될 거냐면, 맨 앞에 세트의 뒤에 놈과 세 번째 세트의 앞에 놈이 소거가 되는 느낌이어서
두 번째 세트의 뒤에 놈과 네 번째 세트의 앞에 놈이 또 한 번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맨 앞에 1과 2분의 1은 결국 없어지지 않겠지. 쭉 진행되다 보면 얘보다 앞에 놈과 얘가 없어지겠죠. 미안해. 이게 아니라 얘가 없어지겠죠. 그치? 뒤에 거에 앞에 거랑 앞에 거에 뒤에 게 없어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앞에 거랑 없어질 거고 얘도 앞에 거랑 없어질 거야. 그러면 얘랑 얘는 살아남아 있겠지. 이해되니? 이해되죠? 왜냐? 얘는 누가 나중에 없앨 거야? 뒤에 세트의 앞에 게 없어질 거 아니야. 얘도 뒤에 세트의 앞에 게 얘를 없앨 건데 그게 없잖아. 그럼 결국 뭐다? 앞에도 2개 살아남고 플러스가 뒤에도 2개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 쌤 적읍시다. 적으면 이 결론은 뭐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게 결론이지 않을까? 이게 이 박스 친 거의 진행 상황이죠. 그때 마지막에 뭐만 해주면 돼? 리미트 n을 무한대로만 보내주면 되니까 아, 쌤 어차피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남는 것은 둘 뿐이어서 결국엔 2분의 3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급수가. 라고 판단해서 정답이 2분의 3이겠죠. 이런 문제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니들이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야, 앞에 10초만 봐봐.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얘를 배운 거야, 이 과정을. 어렵니? 0 보내고 0 보내서 2분의 3 되는 거 어려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지금까지 한 건 뭐가 어려워? 등차 수열 일반항이랑 수열의 합 잘 세워주고 그 다음 뒤집은 다음에 더해야 되니까 부분분수 성질 잘 이용해주고. 그럼 이 문제에서 어려운 부분은 미적분이야? 아니, 내가 봤을 땐 수원인 것 같은데? 그치? 수원의 과정이 길어요. 그걸 열심히 하고는 미적분의 과정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미적분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잘 풀려면 수원 부분이 더 메인이었던 것 같아, 이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 뭐다? 쪼이지 마. 이 문제도 어려워졌던 이유는 그냥 부분분수 두 칸 차이 나는 거, 이게 좀 어려웠거나 아니면 등차수열이 어려웠거나 보완하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니들이 지금 만약에 복합적인 어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거는 수원 수투가 해결되는 순간 한 절반 이상은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지금이 57분인데 쌤이 고집 안 부릴게요. 57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무리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우리 진도보다 좀 더 나갔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이 수요일이야. 그래서 공지 하나만. 숙제는 제가 오늘 수업 영상과 함께 잘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었잖아. 원래 어제 일요일 수업인데 여러분들 양해를 잘 해주시고, 사실은 내가 너희를 양해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왜냐면 나는 크리스마스 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어차피 솔크고 새끼들아, 나 어차피 솔크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어제 일요일날 좀 바빴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날 좀 수업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로 수업을 미뤘잖아. 근데 미뤘는데도 시간 맞춰서 잘 출석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 있죠? 당신들도 쌤이 이제 다른 일들이 있어서 못 오신 거니까 수업 영상 잘 듣고 숙제 잘 해오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을 딱 하고 났잖아. 그러면 수요일날 얘들아 뭐니? 수요일날 수업이 또 있죠? 몇 시? 8시, 10시에 미적 I 수업이 있어. 그러고 나서 목요일부터 뭐야? 방학이에요. 학원 방학. 이때 며칠이 쉬죠? 쉬고 나서 1월 달에 복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뭐가 추가돼? 공통이 추가되는 거 맞지?
그러면서 수업 시간은 어떻게 되니? 그 쌤이 보내준 1시간 반 단위 시간표 있지? 그걸로 바뀌면서 돌아갈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뭐 쌤이 다시 단톡방에 공지는 하겠지만 알아두시라는 거. 알겠죠?